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신호 검출 이론이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신호 검출 이론, 영어로 시그널 디텍션 티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디텍션 티오리라서 SDT라고 하고, 어, 그 SDT는 그 여러분들 강철 부대 봤어요? 강철 부대? 강철 부대에 SDT 나왔는데, 그거랑 약자가 똑같네. 네, 그래서 신호 검출 이론은 약간 우리가 그 정보 이론에서는 어떤 정보 전달 시스템이나 그런 정보의 정량화 그거를 좀 확률론 기반으로 했다면은 이 신호 검출 이론은 음, 약간 통계 기반의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접근 방식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신호 검출 이론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 강의를 들으면은 신호 검출 이론을 인간공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하트 시그널, 여러분들 하트 시그널을 알아요? 하트 시그널 봤나? 하트 시그널도 이게 뭐랄까 우리 신호 검출 이론이니까 하트 시그널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트 시그널 그거를 갖다 붙여놨어요. 하트 시그널이 아니, 신호 검출 이론이 하트 시그널 검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제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고 자, 첫 번째 이제 신호 검출 이론이 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신호 검출 작업을 소개를 하고 신호 검출 작업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떤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신호 자극과 잡음 자극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신호 자극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자극을 얘기하는 거고 잡음 자극이라는 거는 의미 없는 자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자극의 크기 그런 것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바로 예시가 나오는구나. 예? 제가 예시로 하트 시그널 검출 작업을 들었는데 뭐냐면은 우리 에스파에 카리나가 있잖아요. 에스파의 카리나가 예? 빼빼로를 주는 그런 자극을 가하는 거야. 누구야 람브한테. 그러면은 여기 이런 상황에서 잡음 자극은 뭐냐면은 카리나가 빼빼로를 줬는데 그 빼빼로가 그냥 카리나가 가끔 종종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그런 롯데 빼빼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고 람보는 카리나가 사실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게 혹시 카리나의 하트 시그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신호 자극은 뭐냐면 카리나가 이제 수제 빼빼로를 준 거야. 수제 빼빼로를 만들어 줬어. 그러면은 또 우리 이 람브는 카리나가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신호 검출 작업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트 시그널이야? 아니면 그냥 주변에 남사친들한테 그냥 주는 그런 거야. 이거냐 아니냐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구별해내는 그런 게 이제 신호 검출 작업이라는 거죠. 뭐 또 맨날 드는 예시인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예, 제가 저하고 람브랑 클럽에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스테이지인데 스테이지 앞쪽에서 그냥 혼자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저를 이제 뒤에 있는 람브가 가끔 부르는 거예요. 뭐 형, 윤규 형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럽은 시끄럽잖아요. 예? 클럽은 시끄럽고 어둡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잡음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그럼 잡음에 섞여서 이 람브가 날 부르는 소리가 섞여서 이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람브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거를 내가 인지하면은 내가 검출을 한 거고, 람브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내가 검출한 거고. 네. 근데 검출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워낙 이제 기본 상황이 시끄러우니까, 잡음이 워낙 크니까, 클럽 음악 소리가 워낙 크니까 얘 뒤에 있는 얘가 나를 불러도 나는 검출 못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신호 검출 작업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호 자극이라는 거는 항상 잡음 자극하고 섞여서 온단 말이야, 대부분의. 그래서 신호 자극이라는 이제 신호 플러스 잡음과 그냥 순수 잡음을 결국 구별해내는 작업, 그게 신호 검출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 검출 작업 결과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부터 신호 자극, 사실 신호 자극은 잡음 자극 플러스 신호 자극인데 그냥 신호 자극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S라는 시그널이라는 뜻으로 S를 쓸 거고, 잡음 자극은 여기 내가 안 했는데 N이라고 해서 뭐 노이즈니까 N이라고 할 거예요. 잡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돼. 이 표를 보면은 이쪽에 제가 자극의 종류를 쓴 거고, 그래서 신호 자극이거나 잡음 자극인 거고, 그런 자극이 나한테 딱 가해졌을 때 이 나의 반응 결과는 이거는 신호 자극이다, 혹은 이건 신호 자극이 아니라 잡음 자극이다. 즉 신호가 있다, 신호가 없다, 이렇게 두 개로 내가 판단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극의 종류도 두 개고 자극의 결과도 있다 없다 두 개니까 총 네 가지의 결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신호 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를 보면은, 신호를 가했는데 내가 신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 우리가 적중이라 그래요. 맞죠? 신호가 있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히트했다 해서 적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으로 쓴다는 거예요. 신호를 자극을 줬는데 신호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럴 이제 확률 또는 그런 경우의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예요. 적중률이라고 해서 P, S가 S다.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신호를 줬는데 내가 신호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분간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검출 실패, 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스, 빗나갔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호를 가했는데 신호가 없다, 그냥 잡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고, 그거를 검출 실패율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거 빼기 1 빼기 이거겠죠. 그리고 왜냐면은 이걸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거는 즉 1 빼기 이거인 거죠, 적중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또 확률 통계를 배웠을 테니까 그 확률 통계에 통계적 검정, 그 가설 검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종 오류, 타입 2 에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잡음 자극이죠. 신호 자극을 준 경우 말고 잡음 자극을 준 경우에 반응 결과도, 그 잡음 자극을 딱 줬는데 이 신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검출 공간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오경보라고 하고 false alarm이라고 하고, 경보했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있다, 신호가 있어 해서 알람을 울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울렸는데 잘못 울렸다는 거죠. false. 잡음인데 이거는 신호가 없는 건데 나는 신호 있어 이렇게 잘못 알람을 울려서 오경보 false alarm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오경보라는 게 바로 통계적 검정의 이종 오류에 해당하는 거죠. 타입 1 에러.
네,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은 확률과 통계 책이라든지 강의 자료라든지 그때 막 배웠던 거를 한번 다시 보세요. 아무튼 똑같은 거야 이게. 그리고 잡음 자극을 줬는데 우리가 신호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신호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잡음 자극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말한 거죠. 잡음 자극을 줬는데 신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한 건데 잡음 자극을 줬는데 신호 없네 이렇게 판단 내리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각 correct rejection이라고 한다. correct가 이제 막 옳다는 거고 rejection이 이제 뭐 거절했다는 거죠. 이 뭔가 자극이 있는데 이거는 신호가 아니구만 하고 거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중, 오경보, 검출 실패, 정기각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우리가 신호 검출 작업의 결과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